네, 기업 소개팅 오늘은 혁신성장 파트의 오강호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연구원님, 제 첫인상이 혹시 어땠어요? 맨 처음부터 딱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너무 핸섬하셔서 네. 너무 놀랐습니다. 아, 마치 이제 대사를 드린 것처럼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연구원님 봤을 때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게 리서치의 최장신 아니십니까 혹시? 이 태가 남다르시고 너무 이제 듬직하고 기럭지도 좋으시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저희가 훈훈하게 서로의 좋았던 그런 첫인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을 항상 커버를 하시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도 첫인상이 유독 좋았던 그런 기업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처음 썼고 가장 이제 많이 썼던 종목군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 부품 회사인 원익QNC라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 좋았던 첫인상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그 소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소개팅이고요. 눈부신 첫인상, 첫인상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원익QNC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부품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저희가 또 사업의 면면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본적인 뭐 사업을 좀 하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커츠라는 이제 소모성 부품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정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이제 세척 관련 장비나 부품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세라믹이라든지 지금 원재료를 이제 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모멘티브라는 자회사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쿼츠라는 게 반도체에서도 핵심 부품이기도 하고 원익QNC 이 기업이 또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이 쿼츠 부분에 그러면은 성장성이 처음에 그 좋았던 인상과 비교를 해서 어떻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더 좋아졌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반도체 이제 대형사에 주로 나가는 소모성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 사이클이나 아니면 이제 가동률 증가일 때 일단 수혜가 나왔던 이제 종목 그 부품군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장비사, 이 시각 장비사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소모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이클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클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늘려지고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신제품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판매가 확대되는 지역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강소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처음에 이제 보셨던 게 한 7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정말 이 쿼츠 부문에서는 해외로 더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좋은 인상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비결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게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실제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그 자회사를 통해서 원재료 수급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원재료 수급이 유리석영 제품군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수입을 정말 어렵게 했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원재료의 구입 경로가 좀 힘들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 이러면서 모멘티브 커츠 사업부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라든지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피해 증가,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 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재료 수혜까지 누리는 업체는 반도체 부품 회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관련된 업체를 이제 인수함으로써 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또 동시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구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 수요에 발맞춰서 얼마나 또 증설을 해서 또 그런 캐파를 늘릴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네, 이제 과거에는 국내 이제 전자나 닉스 부분에 대해서 이 가동률이 앞서 말씀드릴 때 올라갈 때나 큰 사이클 증가 폭이 있을 때 증설을 같이 요구하면서 늘어났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업체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반도체 부품 회사들이 증설 발표를 되게 크게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600억 정도 투자 발표를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해외 쪽에 투자 발표를 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좀 대규모 투자가 나오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고들 분명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품 회사에서는 큰 사이클 투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 이제 2, 3년에 대한 성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사이클이 한 개의 회사에 나가는 게 아니라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로닉 이런 장비사가 네.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해외 반도체 업체로 나가는 폭이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캐파 증설을 하는 것이 수요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시장의 뭐 신뢰도 이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월한 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7년 전에 처음 이 기업을 접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시장 상황도 많이 변하고 굴곡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이제 실망을 시킨 적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오늘 자랑을 해주시는 건데, 뭐 주가가 그동안 뭐 얼마나 올랐고 뭐 매출이 몇 배나 늘었고 이런 좀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이랑 장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 투자일 때는 장비가 더 실적 성장이 높은 해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품이다 보니까 소모성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왔었고, 실례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 합산 영업이익이 350억이 나왔어요. 과거 이제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런 400억, 500억이 연간 숫자 목표치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사이에 분기 실적으로 달성되는 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 업체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이제 성장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가장 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혁신성장 파트에서 이 원익 Q&C 소개팅을 해봤는데요. 처음 이제 커버를 하신 종목이라서 좀 더 그 애착이 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팅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오강호 연구원이 처음으로 이 보고서도 쓰고 그렇게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애착이 가는 종목들 혁신성장 파트에서 소개팅 애프터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